그날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아침으로 시작했습니다. 햇살은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 주방 바닥 위로 희미한 줄무늬를 남겼고 나는 어제 늦게까지 남겨둔 서류를 정리하며 커피 잔을 들었습니다. 평소처럼 모든 것이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받았을 때 내 심장은 처음으로 제대로 흔들렸습니다. 택시를 잡고 병원으로 달리는 동안 나는 머릿속으로 수없이 왜라는 질문을 되뇌었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강인했고 쓰러진 모습을 상상할 수 없었으니까요. 병원 응급실에 들어서자 흰색 벽과 냄새가 섞인 소독약 향이 코끝을 찔렀습니다. 간호사가 다급하게 뛰어다니고 산소호흡기의 기계음이 고르게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그 속에서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좁은 침대 위 말라있는 몸과 주름진 손, 그러나 그 눈빛만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병실 한켠에 낯익은 가죽 재질의 물체가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평생 가지고 다니던 낡은 가죽 노트였습니다. 뭐야, 저게 아버지의 노트인가? 도대체 왜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지? 나는 조심스럽게 노트를 손에 들었습니다. 겉면은 오랜 세월의 흔적으로 검게 물들어 있었고 손때가 묻은 질감이 손끝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펜촉으로 눌렀을 법한 흔적 하나, 글씨를 썼던 흔적 하나 없이 단지 수십 년의 시간만이 가죽 속에 스며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표면을 쓰다듬으며 나는 왜 아버지가 기록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죠? 그냥 오래된 노트일 뿐이다. 하지만 아버지의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평생의 습관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담담하게.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노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작은 침묵 속에 담긴 수많은 이야기와 감정, 나는 그것들을 헤아리기조차 버거웠습니다. 그냥 오래된 노트라니 끝까지 숨기려 하는군. 하지만 내가 모르는 뭔가가 분명히 있겠지. 병실 의자에 앉아 노트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창밖의 바람이 커튼을 스치며 작은 소리를 냈고 나는 그 소리마저 아버지가 전하려는 메시지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수한 의문과 기대가 뒤섞인 채 나는 손끝으로 가죽을 쓰다듬었습니다. 단 한 글자도 적혀 있지 않은 노트는 오히려 나에게 모든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래 쓰셨는데 아무 글도 없어요. 글이 다 중요한 건 아니지. 글이 다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 말이 그저 위안일까? 아니면 내가 알지 못한 진짜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걸까? 응급실의 긴장감 속에서도 내 머릿속은 점점 더 아버지의 과거로 향했습니다. 왜 평생 기록하지 않았을까? 왜 한 번도 나에게 보여주지 않았을까? 그 질문은 내 마음을 붙잡았고 나는 어느새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노트를 통해 아버지가 남기고 싶었던 진짜 유산을 찾겠다고. 알았다, 이번에는 끝까지 본다. 아버지 숨긴 진실 반드시 내가 확인한다. 그날 이후 내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온했던 세상은 무너졌고 아버지의 노트가 그 균열의 시작이었습니다. 나는 알 수 없는 긴장감과 설렘 속에서 병원을 나서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눈앞의 풍경은 그대로지만 내 시선은 이미 아버지의 남긴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시작됐다. 모든 걸 밝힐 시간. 이제 아버지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겠군. 아버지가 태어난 날 집안의 공기는 이전과 달리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햇살이 부엌 창문 틈으로 들어왔지만 나는 그것마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응급실에서 본 아버지의 약한 모습과 그 옆에 놓인 낡은 가죽 노트의 존재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노트를 집어들며 아버지에게 물었지만 그는 대답 대신 나를 밀어내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이해와 분노가 동시에 부글거렸습니다. 평생 침묵으로 살아온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마저 나에게 진심을 숨기는 듯 했습니다. 뭐야, 왜 나에게 숨기는 거야? 끝까지 나를 시험하는 거군. 나는 주방 한쪽에 서서 커피 잔을 쥐었습니다. 뜨거운 잔이 손끝을 데우지만 마음의 불꽃은 더 타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숨긴 것이 단순한 노트의 비밀인지 아니면 내가 알 자격조차 없는 진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답답함과 분노, 궁금증이 뒤섞인 채 나는 혼자서 수십 번이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버지, 대체 이 노트에 뭐가 있는 겁니까? 왜 아무 말도 안 하시죠? 그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고요. 제가 이해할 수 있어야죠. 이해할 필요 없다. 그냥 내 방식대로 한 것일 뿐이다. 아버지는 침착했지만 나는 점점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의 말투 속에는 분명히 내 감정을 무시하거나 돌려세우려는 의도가 섞여 있었고 나는 그것을 가만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 침묵 뒤에 감춰진 진실을 나는 반드시 알아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절대 안 된다. 이대로 넘어갈 순 없어. 아버지, 내가 숨기는 걸 반드시 알아낼 거야. 퇴원 후 나는 아버지와 며느리 윤정이가 나눈 짧은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아버지를 다독였고 나는 그 속에서 미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윤정이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먼저 읽는 듯 보였지만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오히려 더욱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아버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다. 다 알아서 할 테니. 뭐가 괜찮다는 거야? 또 뭔가 숨기는 거겠지. 날 속이려 드는 건가? 아니면 진심을 아예 보여주지 않는 건가? 저녁이 되어 집안이 조용해지자 나는 아버지의 방을 조심스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 오래된 공구와 서류, 작은 사진 한 장, 그리고 여전히 닫혀있는 노트. 나는 노트를 들고 침대 위에 앉아 아버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 제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세요. 왜 아무것도 적지 않으신 거죠? 말해봤자 너는 이해 못할 것이다. 이해 못한다고?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없다고? 그럼 내가 직접 찾아야겠군. 그날 밤 나는 아버지의 옛 서류들을 꺼내보고 영수증과 오래된 사진, 명함들을 손에 들었습니다. 평생 한 사람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살았던 흔적이 여기저기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기록되지 않았고 모든 것은 나에게는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좋아, 알았다.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반드시 파헤치겠다. 아버지, 당신이 남기고 싶은 걸 내가 찾아낼 테다. 그렇게 나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가 숨기고 있는 유산, 그 기록되지 않은 삶의 흔적을 나는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평온했던 나의 일상은 산산조각이 났고 이제 남은 건 오직 아버지의 과거와 마주하는 길뿐이었습니다. 시작이다. 끝까지 간다. 반드시 밝혀낼 거야. 내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설렘, 의문과 결의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숨기려 한 진실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진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 사이의 오해는 풀릴 수 있을까? 나는 침대에 앉아 노트를 다시 바라보며 다음 행동을 머릿속으로 계획했습니다. 내일 아니, 오늘부터 시작이다. 내가 숨긴 걸 내가 알아낼 테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커피 향이 가득한 주방에서 아버지의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단순히 들여다보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 노트가 비어 있어도 아버지의 삶이 기록되지 않았다 해도 그의 흔적을 따라가 보기로. 오래된 영수증, 명함, 낡은 공구, 그 모든 것이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아, 이제부터 시작이다. 하나하나 네가 남긴 흔적을 내가 찾아낼 거야. 나는 아버지의 서랍을 열고 오래된 공구 상자를 꺼냈습니다. 연마되어 반짝이는 망치, 낡은 못상자, 그리고 이름이 희미하게 적힌 공구 케이스, 작은 명함 한 장, 오래된 건설회사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손으로 만지며 아버지가 평생 어떤 일을 해왔는지 추적할 단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지? 단순한 도구일 뿐인가? 아니면 나는 명함에 적힌 회사 주소를 방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래된 건물 앞에 서자 나는 마치 과거의 시간 속으로 들어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현관을 들어서자 한쪽 구석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손진국 씨를 아십니까? 네, 제 아버지입니다. 혹시 그분이 이곳에서 일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까? 아, 오래전 일이라 몇 가지 서류가 남아 있습니다. 원하시면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단서 하나하나 꼭 밝혀내겠다. 나는 직원의 안내로 작은 창고 같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먼지가 쌓인 서류 상자 안에는 낡은 계약서, 결제 영수증, 그리고
아버지가 직접 서명한 여러 문서가 있었습니다. 하나씩 펼쳐보며 나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자신보다 누군가를 위해 일해왔습니다. 그 누구를 위해서인지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기에 나는 쉽게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아버지가 자기만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누구를 위해 왜 이걸 숨겼지? 아주 성실한 분이셨습니다. 요청받으면 묵묵히 모든 걸 해내시던 분 하지만 거의 말하지 않으셨죠. 말하지 않았다. 모든 걸 스스로 짊어지고 있었군. 끝까지 숨기다니. 나는 그날 오후 아버지와 함께 다녔던 공사 현장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각 현장에서 아버지가 남긴 흔적 잘 다듬어진 목재, 정교하게 제작된 창틀, 그리고 현장의 작은 흔적들을 발견하며 나는 그의 삶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문은 여전히 남았습니다. 왜 아버지는 이 모든 걸 나에게 알리지 않았을까? 설명 좀 해. 왜 나한테 말하지 않은 거야? 손진국 씨는 늘 조용히 일했습니다. 인정받고 싶어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묵묵히 자신 할 일을 했죠. 그날 밤 나는 아버지의 흔적을 기록한 노트 위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방문한 장소, 만난 사람, 그리고 서류 속 단서들. 나의 손끝은 떨렸지만 흥분과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의 삶이 점점 내 눈앞에 그려졌고 나는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을 반드시 찾겠다는 결심을 더욱 단단히 했습니다. 그렇게 나는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의 삶을 기록하지 않은 이유를 찾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단서가 나를 다음 단계로 이끌고 있었고, 이제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아버지의 진심을 이해하기 위한 여정이 되었습니다. 평온했던 내 일상은 이미 사라졌고 나는 아버지의 삶 속으로 점점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지 않았다. 아버지의 삶은 항상 남을 위한 거였군. 그런데 그 이유가 뭐지? 좋아. 내일은 더 깊이 들어가야겠다. 숨겨진 이유를 반드시 밝혀낼 거야. 시작이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파헤친다. 끝까지 간다. 그날 오후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 혼자 남아 노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창문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고 먼지가 공기 중에 부유하며 빛에 반짝였습니다. 평온할 것 같던 집안, 그러나 마음은 뒤엉킨 실타래처럼 꼬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내 아버지의 과거와 진심을 흔들어 놓을 존재가 곧 나타날 것을 나는 직감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아무 일 없겠지. 설마 누가. 문득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문자였습니다. 문을 열자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박만근,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젊은 시절부터 아버지와 동고동락한 사람. 그의 눈빛에는 약간의 장난기와 동시에 깊은 진실이 묻어났습니다. 오랜만이네. 도연씨 잘 지냈나? 네야.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내 아버지는 진짜 유산을 남길 생각이 없었다. 뭐라고? 이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진짜 유산을 남기지 않았다라니. 아버지의 수십 년 삶과 모든 희생이 단순히 아무 의미 없었다는 말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박만근의 눈빛에서 뭔가 숨겨진 의미를 읽으려 했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공격이 아니었고 나를 시험하는 듯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께서 남기지 않았다니. 말 그대로의 돈도 재산도 그 어떤 흔적도 내 아버지는 그것을 남기지 않았어. 그럴 리가. 그는 그렇게. 이놈 봐라. 말은 그렇게 하지만 뭔가 더 있잖아. 숨기는 게 뭔지. 박만근은 소파에 앉더니 과거의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가 친구들과 함께 일을 하며 웃고 있는 모습, 그리고 누군가를 돕고 있는 장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진만으로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이 없었어. 하지만 행동으로 보여줬지. 그 누구를 위해 일했는지는 글쎄. 넌 아직 준비가 안 됐나 보군. 준비가 안 됐다니. 지금 당장 말해주십시오. 이놈, 조금씩 찔러보는구나. 참을 수 없다. 빨리 말해. 박만근은 내 눈치를 보며 일부러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사실 내 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산은 금전이나 재산이 아니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 다만 내가 직접 느껴야 할 것 같아. 아버지는 내가 알기 전까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던 거야? 느껴야 한다고 왜 이렇게 어렵게만 말하는 거야? 대체 뭘 숨긴 거야, 아버지? 나는 분노와 혼란이 뒤섞인 채로 박만근이 보여주는 사진과 서류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쌓아온 것, 그리고 남긴 행동의 흔적들, 그 안에 담긴 미묘한 인간관계와 희생. 하지만 모든 것은 불완전하게 단서만으로 남겨진 퍼즐처럼 내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내 아버지 방식이었지. 아무도 상처받지 않게 끝까지 지켜보는. 아버지 방식 항상 끝까지 숨기고 끝까지 참는 이해하려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박만근의 말이 끝나고 나는 잠시 말을 잃은 채 집안의 정적 속에 서 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아버지의 진심, 내가 알 수 있을까? 그는 왜 이렇게까지 나를 시험하는 걸까? 석연치 않아. 뭔가 더 있는 게 틀림없어. 끝까지 파헤쳐야 해. 그렇게 박만근의 등장으로 내 여정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단순히 아버지의 과거를 이해하려던 계획이 이제는 그의 의도를 파악하고 숨겨진 진실을 찾아내는 싸움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좋아, 이제 시작이야. 숨겨진 진실 반드시 찾아내고 말겠어. 그날 오후 나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오래된 서류와 영수증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먼지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뒤섞여 숨을 쉴 때마다 머리가 띵했습니다. 평생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았던 아버지의 흔적, 그러나 그 흔적이 내게 불러온 것은 혼란과 의문뿐이었습니다. 도대체 뭘 숨기고 있었던 거야? 문득 오래된 가방 속에서 반쯤 낡은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겉면에는 아무런 표시도 없고 손때만 묻어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열어보자 그 안에는 은행 명세서와 수많은 기록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재정 내역이 아니었습니다. 수년간 꾸준히 갚아온 빚의 내역이었고 그 빚의 대상은 뜻밖에도 가족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뭐야, 가족과 관련된 빚이라니. 어떻게 이런 걸 지금까지 숨기셨지? 나는 서류를 하나씩 뜯어보며 아버지가 평생 동안 얼마나 힘겹게 이 빚을 갚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그 빚 때문에 아버지는 나에게 어떤 것도 남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내 안의 오해와 분노는 서서히 죄책감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까? 말할 수 없었네, 아들아. 그때는 내가 이해 못할 줄 알았다. 이해 못한다고요? 저는 왜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야 합니까? 미안하구나. 하지만 그 선택이 최선이었다. 최선이었다고 말은 이렇게 하지만 내 마음속엔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 뒤엉켜 있다. 분노도 슬픔도 동시에 미안함까지. 나는 마음을 추스르며 아버지의 행동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어릴 적 집안에 항상 부족한 것이 있었지만 아버지는 늘 묵묵히 일을 하며 우리를 지켜주었고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모습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그 이유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행동이 이 빚을 갚기 위한 것이었고 나에게 남겨진 것은 오해와 잘못된 분노뿐이었습니다. 그럼 아버지께서 남긴 노트의 의미는? 그냥 빈 노트일 뿐이었지. 그러나 내가 그것을 이해할 때 비로소 나의 진심을 알게 될 거야. 빈 노트 이해할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있다면. 하지만 지금의 나는 혼란스러워. 내가 오해했던 모든 시간들,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을 허비했구나. 나는 마음속 깊이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왜 이렇게까지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는지, 왜 아버지의 진심을 읽지 못했는지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이제야 깨닫는구나.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해. 그렇게 나는 아버지의 과거 빚을 알게 되면서 그동안 쌓인 오해와 분노가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모든 갈등은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해졌습니다. 아버지의 진심을 끝까지 확인하고 남은 시간 동안 그 의미를 내 삶 속에 담아내는 것. 좋아, 이제 시작이다. 모든 것을 바로잡고 아버지의 진심을 끝까지 확인하겠어. 그날 이후 나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단순한 분노와
오해가 아닌 이해와 화해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덮어두는 대신 모든 진실을 마주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깨달음이야말로 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산의 일부였습니다. 이제 알겠다. 아버지, 당신의 진심 내가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저녁이 깊어가는 병실안 창밖에서는 빗줄기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침대 곁에 앉아 그의 얇은 숨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평생 단단하던 몸이 이렇게 연약하게 흔들리는 것을 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모습은 내 마음을 조여오는 무거운 철사처럼 날 옥죄었습니다. 왜 이제야 이런 상태가 된 거야? 내가 너무 늦었나? 아버지는 며칠 전부터 제대로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을 내밀면 겨우 반응할 정도였고 그의 눈빛 속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나는 숨죽이며 그의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십니까? 괜찮다, 도현아. 신경 쓰지 말거라. 괜찮다고요? 이게 괜찮다니. 말하지 않겠다. 이제는 말이 필요 없네. 말하지 않겠다니 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왜 내게 마지막 말을 하지 않는 거야? 그때 문득 아버지가 최근 찾아간 사람이 누구였는지 며느리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찾은 사람은 가족이 아니라 바로 방망근이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멍해지고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야, 가족이 아니라 방망근이라고. 도대체 왜 내가 옆에 있는데도. 나는 마음속 깊이 불안과 분노가 교차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와 가까워지려 했던 내 시도는 모두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하는 절망감으로 변했습니다. 평생 쌓아온 오해와 갈등을 바로잡을 기회가 이제는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왜 마지막까지? 이해하지 말거라, 도현아. 이해하는 순간 내 마음이 무거워질 테니. 무겁다니, 이건 무겁다는 게 아니라 너무 늦었다는 거잖아요. 늦지 않았다. 단지 시간이 다르게 흐르고 있을 뿐이네.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나한테 기회를 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눈앞에서 힘없이 숨을 몰아쉬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컥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십 년간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말하지 못한 진심 때문에 갈라져 있었던 우리 관계가 이제 단 한순간에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이라도 뭔가 할 수 있겠죠? 그럼 마음속으로 느껴보거라. 남은 시간 동안 내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것일세. 해야 할 일, 그 말은 뭐지? 내 마음속으로 느끼라니. 말로 해도 이해 못하는 건가?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찾은 방망근의 의미, 그리고 그의 진심을 마지막까지 확인하기 위해 남겨둔 선택이 무엇인지. 이제 남은 시간은 얼마 없고 나는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되었습니다. 좋아, 늦었지만 포기할 순 없다. 내가 끝까지 확인할 거야. 아버지의 진심, 남겨진 모든 것 다 확인하겠어. 병실 창밖으로 비가 점점 거세게 내리며 세상을 적시듯 내 마음도 격렬하게 뒤흔들렸습니다. 절망과 혼란 속에서 나는 단 하나의 결심을 굳혔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아버지가 남기고자 했던 모든 진심을 끝까지 마주하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이 결심이야말로 앞으로 펼쳐질 화해와 이해의 여정을 위한 첫걸음임을 직감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늦었다고 생각할수록 더 힘껏 달려야 한다. 그렇게 나는 아버지의 곁에 머물며 침묵 속에서도 전달되는 작은 숨결과 눈빛 하나까지 온전히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제 시간은 나를 재촉하고 아버지는 나에게 마지막 진심을 전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진심을 받아낼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놓치지 않을 거다. 새벽이 막 밝아오던 병실 안
창밖으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얕은 숨을 몰아쉬며 침대에 누워 있었고 나는 그 곁에서 몸을 숙이고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순간 지난 수십 년간의 오해와 갈등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나는 이제야 그의 진심을 마주할 순간이 다가왔음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알 수 있는 거야. 진심이 진짜 뭔지. 며느리가 건넨 작은 봉투 하나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그녀에게 맡긴 마지막 부탁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손을 떼지 못한 채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단순한 서류나 돈이 아닌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편지와 사진, 그리고 낡은 가죽 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희야, 이게 뭐야? 아버지가 당신에게 직접 전할 수 없다고 했어요. 대신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전할 수 없다니 왜? 아버지는 말이 서툴러서. 그리고 당신 마음이 상할까 두려워서요. 말이 서툴러서라. 아버지가 결국 나를 위해 참았던 거야. 내가 모든 걸 오해한 거잖아. 나는 떨리는 손으로 가죽 노트를 펼쳤습니다. 수십 년 동안 비워진 빈장들이 나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 빈 공간이야말로 아버지가 남기고자 한 말하지 않은 진심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유산이라면 금전적 가치만 있는 줄 알았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오해했지만 이제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빈 노트, 이건 내 삶과 아버지 마음 사이의 간극을 보여주는 거구나. 편지 속 글귀를 하나씩 읽어내려가며 나는 숨을 고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원칙, 그리고 가족에게 남기고 싶었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돈이 아닌 오해와 상처를 넘어선 진심, 그날의 사랑과 걱정, 그리고 배려가 기록되지 않은 채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왜 이제야? 도현아, 이제야 이해하느냐? 내 마음, 내 진심. 알겠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했다고 하지만 왜 그렇게까지 참아야 했어요? 나는 편지를 접고 다시 노트를 살펴보았습니다. 빈 공간마다 손때가 묻어 있었고 그 흔적은 아버지가 남긴 삶의 발자취였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일하며 말없이 모든 것을 감내해온 시간들.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거였구나. 내가 평생 오해했던 게 바로 이거였구나. 방 안에는 침묵만 흐르고 있었지만 나는 그 침묵 속에서 아버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돈이나 재산이 아닌 이해와 화해, 그리고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유산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제가 제대로 느낍니다. 그래, 도현아, 내가 느낀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충분하다, 아버지. 이제야 당신 마음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왔어요. 나는 그 빈 노트 위에 작은 글자를 적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씁니다. 그 글자 하나가 아버지와 나 사이의 긴 세월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그 노트를 통해 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산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이 노트, 이 마음 내가 이어가겠어. 그렇게 나는 아버지의 진심과 마주하며 오해와 상처를 넘어선 화해의 문을 열었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유산은 바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던 사랑과 배려였고 그것이야말로 내가 평생 간직해야 할 진정한 유산임을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집안은 묘한 고요함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시계 소리마저 둔탁하게 느껴지는 아침, 나는 침대 곁에 놓인 가죽 노트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빈장들이 나를 향해 말없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써야 할지, 어떤 마음으로 그 빈 공간을 채워야 할지 알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알겠구나. 아버지가 남기신 진심이 이 빈 노트 안에 담겨 있었던 거였어. 나는 노트를 조심스럽게 펼치고 첫 장에 펜을 들었습니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묵직한 감각, 이 순간만큼은 아버지가 내 손을 잡아주는 듯 했습니다. 마음속에서 지난 시간의 오해와 상처가 하나씩 풀려나갔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씁니다. 그래 도현아, 내가 이어가거라. 돈이나 재산이 아닌 진심을 남기겠습니다. 아버지께서도 그걸 바라셨을 거예요. 이제야 제대로 이해한 거군요. 그래 제대로 이해했다. 이제 내가 이어갈 차례야. 나는 편지와 사진,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작은 메모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그의 삶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매 순간마다 아버지가 선택한 길과 그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제 내 삶의 새로운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자신보다 가족을 위해 참았구나. 나는 이제야 그 마음을 알았어. 몇 주가 지나고 나는 아버지가 남긴 노트를 기반으로 작은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글자는 조심스러웠지만 마음은 분명했습니다. 아버지의 노트를 이어받아 오해와 갈등 대신 사랑과 이해를 기록하는 일. 그것이 바로 내가 아버지에게서 받은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도연아, 뭐 그렇게 열심히 쓰고 있는 거야? 아버지가 남긴 것, 돈도 재산도 아니야. 진심과 사랑, 이해 그걸 이어가고 있어. 그거 참 큰 유산이네. 큰 유산 돈보다 이름보다 사람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값진 것. 내가 이제야 깨달았다. 하루하루 그를 채워나가면서 나는 점점 아버지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맞닿아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빈 노트는 더 이상 허전하지 않았고 그 속에서 나는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닌 내 삶을 바꾸는 힘이었습니다. 이제야 시작이다. 아버지, 내가 제대로 이어갈게요. 나는 노트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우며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해와 상처를 넘어 아버지의 진심을 이해한 나는 비로소 삶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내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아버지가 보여준 길을 따라 사랑과 이해를 기록하며 살아가는 것. 아버지, 이제 제가 씁니다. 그래 내가 이어갈 때가 되었구나. 유산보다 더 큰 유산 이제야 알겠습니다. 모든 게 끝났고 동시에 모든 게 시작됐어. 이제 내가 이어간다. 그렇게 나는 아버지가 남긴 기록하지 않은 유산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돈이나 재산이 아닌 진심과 이해, 사랑을 남기는 것이야말로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유산임을 깨달으며 나는 조용하지만 확실한 다짐과 함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내 삶의 기록을 아버지처럼 내 방식대로 써 내려가겠어.